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기차 기업인 리비안이 전기차 시장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리비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과 장점이 동시에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리비안이 과연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2의 테슬라. 과연 리비안을 제2의 테슬라로 보는 게 맞는 표현일까요? 사실 순수 전기차를 만드는 모빌리티 회사라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향하는 방향성 자체가 다른 회사입니다. 이 리비안은 캠핑과 레저에 특화된 차입니다. 여유있고 캠핑이나 레저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최적의 차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향점 자체가 자연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차를 전체적으로 둘러보더라도 친환경 소재들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차도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부도 굉장히 고급스러울 뿐만 아니라 수납 공간이나 적재 공간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냥 만든 차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차입니다. 그만큼 가격도 착하지 않습니다. 7만 불이 넘는 가격이고 원화로는 1억 상당입니다. 대중적인 차량이라고 하기에는 높은 가격이죠. 반면 테슬라는 인류의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지향점입니다. 이 모델 S와 X를 만들 때에도 대중화된 전기차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범용적인 전기차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 차량을 보더라도 테슬라는 원가 절감을 위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테슬라 초기만 하더라도 품질에 상당한 말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단차는 감수하고 타야 했었죠. 하지만 리비안은 대량 양산이 2년가량 되었는데 품질에 대한 이슈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차를 만드는데 제조하는데 확실히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리비안은 R1T, R1S 두 종류의 차를 양산 중에 있습니다. R1T는 픽업 트럭이고 R1S는 SUV죠. 리비안은 전기차 시장에서 자신의 포지셔닝 할 때 시작부터 테슬라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테슬라와 다른 길을 선택했죠. 이 캠핑과 레저에 특화된 차량으로서 자연과 함께하는 차였습니다. 오히려 대중적인 브랜드로 가서 다수의 경쟁자와 싸우기보다는 생각보다 수요층이 충분하고 상대적으로 차량 마진도 높은 레저용 차량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이 리비안의 주요 무대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중산층에는 이 대부분 차량 2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퍼스트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컨카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세컨카에 특화된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3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레저용으로 리비안 R1S를 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경쟁보다는 상생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 전략은 미국 시장에서 성장하기에 탁월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픽업 트럭과 SUV 차량에 절대 강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도 상대적으로 컸고 리비안의 브랜드 마케팅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올해 2분기 인도량에서 리비안은 전년 대비 280% 증가했습니다. 2분기 대비로도 59% 증가했죠. 사실 이렇게 빨리 양산에 성공할지 몰랐습니다. 시장에서도 이에 반응해서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많은 양을 양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입니다. 리비안도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리비안이 만약 작년에 지금과 같이 차량 양산의 초입을 지나서 성장 단계로 갔으면 좋았을 겁니다. 올해 양산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였을 거고 차량 생산과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리비안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픽업 트럭의 전통 강자들과 신차 모델이 굉장히 많이 출시되기 때문이죠. 픽업 트럭 최강자인 F150 라이트닝은 올 2분기에 전년 대비 118% 성장한 4,466대를 팔았습니다. F150 라이트닝 뿐만 아니라 픽업 트럭에서 수많은 베스트셀링 카들이 전기차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도 올해 하반기 양산을 시작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인도될 겁니다.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리비안의 수요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과거 픽업 트럭은 주로 나이대가 있으신 자영업자가 선호했다면 최근 픽업 트럭은 주행 성능이나 편의성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아니, 미국 시장 자체가 픽업 트럭에 특화된 곳이죠. 특히 사이버 트럭은 전기차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보다는 젊은 층이 많은 도심 지역에 세컨카로서 레저나 야외 활동 용도로 엄청난 수요가 몰릴 겁니다. 이제 리비안의 시험 무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죠. 이것이 리비안이 SUV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리비안은 R1S의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선 주문량도 R1S가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시장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픽업 트럭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계가 있습니다.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픽업 트럭이 인기를 얻은 이유는 짐을 싣고 장거리를 달릴 수 있어서인데 충전이 용이하지 않다면 굳이 전기차를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아직 내연기관 차량의 선호도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 규모로만 보더라도 픽업 트럭 시장보다는 SUV 시장이 훨씬 큽니다. 미국 연간 차량 판매 대수가 1600만 대 수준입니다. 그중 55%가 SUV고 20% 이상이 픽업 트럭입니다. 미국의 픽업 트럭 시장이 세계 최대 규모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대중적이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해외로 눈을 돌리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집니다. 리비안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SUV가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리비안의 R1S가 속하는 준대형급 라인업을 보면 테슬라의 모델 X 그리고 독일 3사가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구도입니다. 여기에 리비안이 파고들 수 있는 빈틈이 존재한다고 회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와의 경쟁에서는 리비안이 가격적으로 약간 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전기차 SUV를 원하는 젊은 소비자층에게는 리비안이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리비안의 넥스트 스텝은 어떻게 될까요? 리비안이 언제까지 R1S만 팔 수 없을 겁니다. 이 정해진 시간에 다양한 수요층의 차량을 팔려면 회사에서도 다양한 차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자동차 산업은 노동 집약적이고 고정기비가 높은 산업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최대한 많은 차량을 그리고 다양한 자동차를 만들어야 영업 레버리지를 누릴 수 있죠. 따라서 R1S 이후 좀 더 대중적인 차량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이 기대를 걸고 있는 건 i2 SUV입니다. CEO 스카린지는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금보다 더 저렴한 모델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겠다고 했습니다. 고가 전기차 시장에는 이미 압도적인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는 기업들이 여러 진출해 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시장을 노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언제 출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리비안이 제2의 테슬라로 불렸던 이유는 전기 픽업 트럭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포드, GM 등 아직 전기차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장 선점자로서 전기 픽업 트럭 시장에서 독보적인 성장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비안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말이죠. 양산이 지연되면서 경쟁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차량에 대한 생산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기존에 만들었던 모델을 전기차 모델로 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 개발에서도 양산에서도 리비안보다 압도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장주 투자자입니다. 이 폭발적인 성장으로 미래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면 적자 부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업 초반에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큰 폭으로 성장을 하되 적자 폭은 갈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 회사가 성장을 하는데 적자 폭이 더 증가한다. 그렇다면 회사가 확실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회사가 원하면 언제든지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리비안은 반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리비안에게 신차는 필수입니다. 그래야 최대한 정해진 시간에 더 많은 수요층에게 더 많은 차를 팔 수 있으니까요. 이 신차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산업, 그것도 전기차 산업은 투자의 규모부터가 다릅니다. 리비안은 기존의 자동차 회사처럼 다양한 차종을 만들어 본 게 아닙니다. 이 두 종류의 차를 제작하고 양산했죠. 그런데 현재 리비안은 앞으로의 신차 개발에 많은 돈을 쏟아부을 만큼 돈이 있는 건 아닙니다. 리비안의 영업 현황은 차량 생산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차량을 생산할수록 손실이 나는 구조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마이너스 37%입니다. 이는 차량 한 대 매출액이 1억이면 회사에서는 3,700만 원이 오히려 손실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도 과거 대비 양산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상당히 축소한 금액입니다. 이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매출 총이익률이 마이너스 37%인데 영업이익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차를 판매해서 벌어들인 매출액보다 영업 손실이 오히려 더 큰 상황입니다. 리비안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3년 2분기 기준으로 92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스타트업 치고 적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리비안의 리스크인 거죠. 이 리비안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가장 먼저 단위 시간당 많은 차를 판매해서 매출 총이익률을 플러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업이익은 판가비 때문에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 금액보다 판매 비용이 더 크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리비안을 자세히 찾아보면서 전기차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비안은 전기차 업계에서 금수저입니다. 아마존과 포드로부터 대규모 지분 투자도 받았고 CEO 스카린치도 MIT 출신의 검증된 엔지니어죠. 하지만 차량 양산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밝은 미래보다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미래 전 세계 자동차는 결국 전기차로 대체될 겁니다. 전 세계 자금이 전기차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사람들은 더 편한 제품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기존 전기차 회사들이 전부 전기차 생산으로 전환이 된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미래의 전기차 시장의 멀티플도 차츰 낮아질 겁니다. 결국 리비안의 투자 아이디어는 이러한 적자를 감내하면서 폭발적인 성장률로 양산에 성공하고 이익의 상당 부분을 벌어들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혹시 리비안이 대량 양산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나 이러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리비안에 투자해야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